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익어가는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숙제 같은 인생을 끝내고 축제처럼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자.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볍게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해치워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무거운 마음으로 겨우 깨어나셨나요?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분들이라면 지나온 시간들이 아쉽기만 하고 흘러간 청춘이 참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하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덜컥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를 소중히 다독이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채워가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73세 현역 정신과 의사 호사카 다카시의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입니다. 50년 가까이 환자들의 마음을 돌봐온 저자는 노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이제는 조금 바꿔보자고 말합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자투리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요. 이제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행복만을 마주해도 되는 참 귀하고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창한 무언가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의사 출신인 유명 작가 와타나베 주니치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아, 행복하다, 고맙다 하고 중얼거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 몸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움직여주는 그 사소한 기적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축제로 만드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결이라는 거죠. 이 책은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를 매일매일 설레는 축제로 만드는 법부터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인생 후반전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채워주는 어른을 위한 다정한 안내서와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인생은 그저 나이 들어 시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마음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안티에이징이 대유행이다. 이런 현상의 뒤편에는 안티에이징 강박증이라고 부를 만한 심신장애가 많이 발생한다.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사거나 피부 관리실에 다니는 정도는 괜찮다. 다만 아무리 고가의 화장품을 써도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순 없기에 성형수술 중독으로 치닫는 경우가 문제다. 한두 군데 시술로 자신감을 되찾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곳곳에 주름을 없애고 처진 곳을 꿰매며 지방 흡입으로 군살을 떼어내는데 집착하는 경우가 문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노화는 다시 엄습해온다. 그러면 또 수술을 거듭한다. 이런 모습은 정신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 계속 젊게 보이고 싶은 이유는 노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감추고 피해야 할 추한 것이 아니다. 나이를 먹어야 비로소 풍기는 중후함이 있고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노련미도 있다. 작은 씨앗이 새싹이 되어 푸른 나무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지는 게 자연의 순리다. 새싹과 꽃, 열매에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캐서린 하킴은 매력 자본 개념을 말하면서 사람의 매력이 젊고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유머 감각이나 활력, 세련미, 상대를 배려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 등 타인의 호감을 사는 여러 요소에서 우러나온다고 말했다. 그저 외모만 젊게 보이는데 집착하는 사람보다 흰머리에 주름이 있어도 생기 있는 표정과 온화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 훨씬 멋져 보인다. 미성숙한 젊음이란 포장지로 가리기엔 인간으로서 한창 무르익은 시기가 아깝지 않은가? 노화를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니자. 행복에 가까워지는 간단한 인생 철학. 오사카에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횡재라는 말이 있다. 오사카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농담을 즐기기로 유명한데 특히 울적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횡재라고 크게 외친다고 한다. 건강히 살아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지니고 살면 노후에 대한 불안도 말끔하게 사라진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할 때가 많다. 그 중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있고 인생의 꽃을 채 피우지 못하고 진 젊은 생명도 있었다. 그런 죽음을 바라보면 괴롭고 숙연해지는 한편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아침에 잠에서 깬다. 오늘도 무사히 눈 뜰 수 있는 것에 신에게 감사한다. 하루가 저물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 수 있었으니 횡재라며 감사한다. 소설가 와타나베 주니치는 행복의 달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술을 마시거나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다. 그때 하얀 변기에 닿는 소변 줄기를 보면서 행복하다고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신장과 방광, 요도에 고마워라고 속삭인다. 전직 의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소변을 보는 일조차 당연한 게 아니라 몸의 여러 기관이 각자 열심히 일해준 결과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와타나베를 보면 진심으로 행복의 달인이라며 감탄하게 된다.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활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감사하다, 만족스럽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아난다마이드가 많이 분비된다. 아난다마이드는 대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그 움직임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전두엽은 뇌의 관제탑이라 할 만한 부분으로 이곳이 활발히 움직여야 대뇌 심피질이 더 활성화된다. 그 결과 사고 능력과 창조력이 좋아진다. 긍정적인 정신 상태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의욕이 생기게 하는 노르아드레날린도 많이 분비된다. 자연스레 치매도 예방된다. 하루하루 탈 없이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곧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이끄는 열쇠인 것이다.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은 서로 등을 마주하고 있다. 눈꽃만큼도 그늘이 없는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은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횡재를 인생 철학으로 삼으면 매일 행복을 만끽하면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달력을 넘기다가 깜짝 놀랐다면. 달력을 넘기다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엊그제가 설날인가 싶더니 어느새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 되었다니. 딱히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흐르네요. 왠지 시간에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고 한탄하는 이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것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젊을 때는 하루가 짧고 1년은 길다. 나이 들면 1년은 짧고 하루가 길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중세시대 사람들도 젊은 시절과 노년에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꼈나 보다. 또한 프랑스의 철학자 폴 자네는 이런 말을 남겼다. 10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이며 50살 어른에게 1년은 인생의 50분의 1이다. 똑같은 1년이라도 5배나 무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제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의미 있게 기억하는 랜드마크적 사건이 줄어들고 따라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낀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늦출 수 있을까? 하루하루 생활의 질을 높여 의미 있는 나날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일기쓰기다. 특히 매일 특별한 일도 없고 사는 재미가 없다거나 심심하고 무기력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 일기쓰기를 적극 권한다. 화려한 일기장이나 멋진 글씨체도 필요 없다. 언젠가 기념품으로 받은 수첩이나 몇천 원짜리 메모장으로 충분하다. 길게 쓸 필요도 없지만 만약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쓰고 싶은 만큼 두꺼운 노트를 준비하면 된다. 잠들기 전에 일기장을 꺼내 하루를 되돌아본다. 그러면 정말 하나도 쓸 말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매일 무언가 일어나고 사람이나 사물과 새로운 만남도 있다. 지병으로 고생하던 친구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했다. 다행히 요즘 컨디션은 좋은 것 같다. 워낙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친구이니 회복도 빠르겠지. 독서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읽었는데 정말 몰입해서 읽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다. 얼른 경기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매번 걷는 산책로에서 처음 보는 꽃을 발견했다. 사진을 찍어서 찾아보려고 한다. 이처럼 쓸 것이 없는 날은 없다. 정 쓸 게 없는 날에는 날씨나 인상 깊은 뉴스라도 남기면 된다. 나중에 읽어봤을 때 그날을 추억할 수 있도록 말이다. 글솜씨가 없다면 간단한 메모 정도도 좋다. 길든 짧든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는 습관은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하루하루를 알차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바꿔준다.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발견.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이라도 할 땐 늘 뭔가에 쫓기듯 바빠서 정신이 없고 자식을 기를 땐 아이의 성장과 함께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언뜻 변화 없는 일상처럼 보여도 매일 소소한 일들은 반드시 벌어진다. 그러면 노년은 어떨까? 앞서 말한 소소한 일조차 거의 없고 그야말로 평온한 나날이 이어진다. 이런 생활은 변화가 없고 지루할 수 있다. 마음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생기도 점점 사라진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어느새 멍해지고 심하면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다. 중년에 접어들었다면 이런 평범한 일상도 지루해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훈련을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다. 훈련이라 해서 거창한 건 아니다. 하루에 하나 새로운 발견을 하자고 마음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때 발견은 새로운 일이나 대상과의 만남을 말한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것과의 만남은 두근두근하다. 그 설렘이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우울증 따위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하루에 새로운 발견 하나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욱 의미 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다가 새로 출시된 과자가 눈에 띄었다면 즉시 사서 맛보자. 이런 것도 하루의 발견이 된다. 서점에서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을 집어들고 단숨에 읽어본다. 이것도 하나의 발견이다. 젊은이로 가득한 네일숍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네일아트를 받아보는 건 어떤가? 나이를 먹어서 라는 말로 스스로 족쇄를 채우지 말자. 반짝반짝 빛나는 손톱 또한 새로운 발견이 된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발견하는 습관을 들여나가면 더 나이 들기 전에 감수성이 무뎌지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새로운 발견에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면 지금껏 해보지 않은 일에도 겁먹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 하루에 새로운 걸 하나씩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관심 영역이 넓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레 노후의 가능성도 넓어지게 된다.
그런 인생은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즐거운 일도 더 많이 일어난다. 내가 점점 좋아지는 비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병원에도 자신을 과도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는 얼굴도 별로고 머리도 나빠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라는 식으로 답한다. 진심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아왔다는 건 분명 이런 건 내 장점이지 하고 스스로 인정할 부분이 반드시 하나쯤은 있다는 뜻이다. 인생을 4, 50년 정도 살다 보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아무리 이상이 높은들 거기에 미치기 힘들다는 건 실은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한다. 하지만 설령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의미 없는 자기 부정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아한다고 당당히 말해볼 순 없을까? 외모도 능력도 별로고 어디 하나 잘난 것 없다고 느끼는가? 그러면 매일 아침 일어나거나 밤에 잠들기 전에 자신을 하나씩 칭찬하는 버릇을 들여보자. 내가 봐도 이런 점은 썩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 부분을 크게 칭찬해 주는 것이다. 가령 외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뽀얀 피부만큼은 자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칭찬해 보자. 피부가 참 희고 뽀얗네. 만나는 사람마다 부럽다고 칭찬받는 걸? 또는 특별한 능력은 없어도 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근성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칭찬해 보자. 오늘도 늦게까지 최선을 다했네. 내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워. 이때 마음속으로 속삭이지 말고 꼭 소리를 내서 자신을 칭찬하자. 말에는 힘이 있다. 똑같은 말도 입 밖으로 내뱉고 귀로 들으면 마음 깊은 곳에 닿게 된다. 이렇게 칭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딱히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도 점점 자기 자신이 좋아진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면 서서히 늙고 약해지는 모습까지도 순수히 받아들이게 된다. 자신을 좋아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의 표정에는 서서히 자신감과 기쁨이 깃든다. 그에게는 은은한 석양이 비추듯 조용한 행복이 가득한 멋진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만은 절대로 금물. 동료들과 노후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종종 이야기를 나눈다. 그럼 대체로 은퇴하면 당분간은 푹 쉬고 싶어 라는 말로 대화를 끝맺는다. 오랜 세월 바쁘게 일해왔으니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잠시 쉬는 것은 당연히 좋다. 하지만 딱 하나 이 말만은 금물이다. 바로 당분간이라는 말이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쉽게 익숙해진다. 분명 당분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까지나 빈둥거리게 된다. 당분간 생각 없이 쉰다면서 하는 일이라곤 매일 재미도 없는 TV나 유튜브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문득 지루함이 밀려오지만 점점 그것도 익숙해진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점점 활성을 잃는다. 은퇴 후에 하고 싶었던 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게 되고 의욕이 사라진다. 보다 못한 가족들이 뭐 좀 해보지 그래요 라고 등을 떠밀어도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라며 멍한 표정으로 답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로 놔두면 무기력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최악의 상황에는 우울증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괜히 겁주는 게 아니다. 무작정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니다. 단지 푹 쉬려다 멍하니 지내지 않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이다. 언제까지 쉴지 미리 정하자. 오랫동안 일에 매달려 악착같이 살아왔으리라. 한동안 부담 없이 편히 쉬고 싶다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쉴 때는 기간을 미리 정해두자. 반년이든 1년이든 기간을 미리 정해두면 생활이 한없이 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계 여행을 떠나는 계획도 근사하다. 요즘은 퇴직 후 몇 달간 남미나 아프리카를 일주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남미를 일주하는 여행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20여 명의 참가자는 나이, 성별, 출신 국가는 물론 참가 동기도 가지가지였다. 특히 참가자 중에 흥미로운 사람이 몇 명 있었다. 한 사람은 67세의 호주 남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퇴직을 앞둔 60대 소방관으로 아내와 동행했다. 호주인 참가자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의사의 여행 허가서까지 얻어 참가했다. 등산 도중 호흡 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 꺼내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여행을 통해 아직 내게도 뭔가 해낼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성취감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휴식기로 정해진 동안에는 이전까지와 완전히 다르게 살아보는 게 어떨까? 일과 가정에 매여 있느라 지금까지는 꿈만 꿨던 일들을 해보는 것이다. 모처럼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으니 여행을 떠나보자. 짧은 일정도 나쁘지 않지만 되도록 현지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여행을 추천한다. 일할 때는 장기 휴가를 내기 어려웠을 테니까. 장소와 형편에 따라 정하면 된다. 물가가 싼 곳도 많다. 이처럼 여행으로 일상을 완전히 바꾸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누가 알겠는가? 우연히 들른 여행지가 제2의 고향이 될지, 현지인 친구가 남은 평생 영혼의 단짝이 될지. 먼저 퇴직한 내 친구는 휴식기를 1년으로 정한 뒤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시골 작은 섬에 집을 빌려 혼자만의 생활을 만끽했다. 아내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 시간 동안 직장인으로서 때를 완전히 벗고 제2의 인생을 살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적적하지 않냐고 묻자 오히려 떨어져 살다 보니 아내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둘의 노후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어 오히려 금실이 좋아졌다고 한다. 이렇게 휴식 기간을 정해두면 퇴직 전후 구분이 더 분명해진다. 그 휴식기는 분명 오랜 만성 피로를 풀고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노 대신 예스라고 해보자.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이나 취미에 도전할 기회가 줄어든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범위와 경험 안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주변에서 어떤 일이나 취미를 해보자고 제안하면 무조건 거절만 하지 말고 일단 승낙해보자. 사람마다 취미는 다양하다. 다른 사람을 통해 지금껏 몰랐던 세계를 만났는데 의외로 그 세계가 내 마음에 쏙 들 수 있다. 나와 함께 일하는 한 편집자는 취미가 골프인 50대 독신 여성이다. 어느 날은 자신이 벌써 3년 가까이 신앙송 모임에 나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업무로 신세진분의 제안이라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신앙송을 시작한 계기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고 언제 그만둘지 기회만 노렸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송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이제는 시를 낭송할 때는 복식 호흡을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아름다운 시어를 읊다 보면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라며 내게도 신앙송을 추천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7, 80대 부인들도 많다는 점이에요. 모두 건강하고 정말 생기가 넘치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힘을 얻고 있어요. 사실 그녀는 50대에 접어들자마자 갑작스런 병으로 반년이나 입원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지만 혼자 살아야 할 노후를 앞두고 때때로 불안해질 때가 있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의 흔들림도 신앙송 모임에서 받은 에너지로 날려버린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 어떤 계기로 새로운 세계와 만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권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해보고 별로면 관두지 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의외의 즐거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아는가?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법.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심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은퇴 후에도 그렇다. 퇴직하면 사람들 지겨운 얼굴을 안 봐도 되고 불필요하게 엮일 필요도 없겠지? 하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면 정신이 쉽게 병든다. 아무리 혼자가 편한 사람도 더 나이를 먹어 요양원에 가게 되면 사람들과의 교류는 피할 수 없다. 좋든 싫든 다른 사람과 교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언젠가 서비스업 교육 전문가에게 눈앞의 사람을 좋아하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다. 그곳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 옆 사람의 좋은 점, 좋아 보이는 5가지를 쓰게 한다. 제한 시간은 1분. 거의 반사적으로 상대의 장점을 찾는 훈련을 한다. 이 훈련은 원래 서비스업에서 자주 써먹는 방법이라고 한다. 잠깐 고객을 대하더라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호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억지 웃음이나 입에 발린 뻔한 칭찬으론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없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단골로 만들 수 없다. 이는 평소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하라. 그러면 상대의 결점이나 싫은 점은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참견쟁이라 싫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좋은 점을 찾으려고 다시 보면 그래도 내게 신경을 잘 써주지. 조금 지나친 부분은 있지만 하며 나쁜 감정이 많이 수그러든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누구보다 내 마음이 편해진다. 남을 싫어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도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란 거울과 같다. 내가 상대를 싫다고 생각하면 상대도 나를 싫어한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내게 호감을 보인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도 굳이 먼저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가능한 둘만 있는 상황을 피하고 공통의 친구를 초대해 3사람 이상 만나자. 관심이 분산되고 껄끄러운 사람에게 감정을 소모할 일도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는 친구도 생긴다. 새로운 만남의 기회도 흔치 않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 그만큼 점점 어려워진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 않던가? 넓고 넓은 세상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뭔가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무턱대고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게 된다. 매일 사람과 대화할 것. 매일 밤이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진다. 그래서 일단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한다. 이렇게 도를 넘은 투머치 토커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연락하는데 굳이 또 전화를 건다. 하지만 매일 한없이 사람이 그리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에 손이 간다. 이런 마음을 억누르고만 있지 말자. 하지만 전화에 의존하기보다는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 혼자 살다 보면 누구와 이야기하면 좋을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말할 상대는 얼마든지 있다. 혼자서 노후를 보내는 지인은 가능하면 동네 상점에서 장을 본다. 채소나 생선 등을 사면서 잠깐씩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생선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매콤달콤하게 조리하면 맛있어요. 라는 식으로 대답해 준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 다음엔 그 가게 앞만 지나가도 주인이 말을 걸어줄 것이다.
요즘은 도시에서도 재래시장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한다. 재래시장은 아직도 정감이 넘친다. 가게 주인이 열심히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또 흥정하면서 활력 넘치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병원에 갔을 때도 대기 시간에 묵묵히 있지 말고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자. 오늘은 사람이 많네요. 아직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이왕이면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고른다. 이때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면 그 이상 말 걸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네요. 워낙 유능한 선생님인데 환자가 너무 많은 것도 흠이 되네요. 라고 웃으면서 답변을 들었다면 상대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때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자. 별거 아닌 세상 사는 이야기라도 사람과 직접 마주하며 나누면 마음이 한결 밝아진다. 이런 날 헤어질 때 하면 좋은 말이 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배워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물며 바로 옆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과는 어지간히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인연이 있으면 또 배워요 라는 인사는 그런 인연의 소중함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말이다. 인연이 닿아서 다음에도 몇 번 마주치면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차를 한잔하거나 식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에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힘이 있다. 엔딩 노트를 써보자. 학창시절 친구에게서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왔다. 회고록을 쓰고 있어. 나이 들면 꼭 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옛날을 돌이켜보니 문득 자네가 보고 싶지 뭔가. 학창시절 때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이야. 친구와는 언제부터인가 연하장만 주고받는 게 고작인 사이가 되었지만 간만에 연락을 기회로 술자리를 갖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나도 친구처럼 그때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50세 생일, 환갑, 퇴직 등 인생의 전환기에 접어들 때 일종의 인생 재고 조사를 하는 것이다. 잊고 있던 꿈이나 일상에 쫓겨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 등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진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회고록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이들에게 권하는 것이 엔딩 노트다. 마미 스나다 감독의 2012년 다큐멘터리 영화 엔딩 노트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엔딩 노트를 정리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잘 알려졌다. 지인 중에도 엔딩 노트를 쓴 사람이 있다. 그는 50세를 맞아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싶었다고 했다. 엔딩 노트를 쓰는 동안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는지 놀랐죠. 늘 인생에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엔딩 노트가 곧 유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미리부터 죽음을 준비하다니 어쩐지 으스스하다며 내키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미리 떠올려보고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유서가 아니라 엔딩 노트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 유서는 아무래도 재산의 처분 같은 사무적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엔딩 노트는 살아온 인생과 살아갈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생의 전환기에는 대청소를 하라고 추천했는데 이 엔딩 노트야말로 인생의 전환기에 하는 마음의 대청소라고 할까? 요즘에는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엔딩 노트라는 이름의 다이어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시중에 파는 노트를 사서 원하는 대로 꾸며도 괜찮다. 엔딩 노트는 일기장과는 다르다. 혼자 쓰고 읽는 게 아니라 타인이 볼 것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일에 사고가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때 무엇을 바라는지 등의 내용을 적는다. 그러므로 맨 앞에 목차를 작성해 누구든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면 좋다. 평소에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걸 읽어달라고 가까운 이들에게 말해두고 거실 서랍 등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자. 은행의 대여 금고 같은 곳에 맡겨선 안 된다.
본인이 아니면 열기 어려운 곳에 보관하면 만일의 일이 터졌을 때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엔딩 노트는 1. 자신의 간단한 역사, 2. 재산 목록, 3. 만일의 경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희망사항, 4. 장래에 대한 희망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각 항목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다. 1.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일이나 후회되는 일을 적어본다. 또한 이 부분에 훗날 엔딩 노트를 읽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그들의 연락처를 적어둔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족, 친척,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짤막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다. 2. 소유재산 목록에는 저금이나 부동산, 지금껏 취미로 모아온 물건 등의 처분을 적어둔다. 취미로 무언가를 수집해온 사람은 그 물건을 그냥 버리기보다는 같은 취미를 즐기는 지인에게 기증하는 편이 보람될 것이다. 시설이나 단체에 기부하고 싶을 때는 미리 기부처를 정하고 연락처도 남겨두자. 3. 만일의 경우 희망사항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를 위한 것이다. 연명치료를 희망하는지, 심각한 치매에 걸린 뒤 어떤 형식의 간병을 원하는지 등 바라는 점을 명확히 적는다. 4. 임종이나 장례에 대한 요구사항과 희망사항을 남긴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장례식 때 영정사진으로 쓰고 싶은 것을 골라두거나 장례식에 와줬으면 하는 사람의 명단을 준비한다. 원하는 장례 방법이 있다면 적어두자. 엔딩 노트를 쓰면 자기 자신과 살아온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가 더 아끼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온화하고 기분 좋게 나이를 먹는 비결일 테니까.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인생은 나이 들어 시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익어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숙제가 아닌 설레는 축제 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